명당 한 15명 수준입니다. 자살률이. 네. 우리는 10만 명당 33명 수준이니까 거의 배 수준인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대만은 2007년부터인가 학교 교육으로 생명교육, 네. 생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고등학교 한 학기 동안 2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존엄사 법 같은 것도 법제화되고 어떤 그 편안하고 여유 있게 죽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나 호스피스 시설에 이런 게 돼 있고 네.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 어떤 그런 어떤 그 생명 교육에 대한 어떤 과목이라든가 노인 자살이 문제가 되니까 노인을 위한 어떤 그 호스피스의 어떤 보급이라든가 존엄사 법제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대만에서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언론인 이코노미스트라는 언론에서 산하 EI 연구소에서 죽음의 질을 비교했어요. 거기서 네. 역시 세계 주요 국가 4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32위를 했으니까 역시 최하위권을 했으니까 결국 이것은 자살 예방이나 죽음의 질 문제는 정책적인 어떤 배려나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그 법안 제정이나 정책 시스템 만든다든가 이런 노력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부족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에는 아무래도 생명 존중 교육에 관련된 그런 과목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또 한 가지 앞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소외되고 그다음에 외로워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하직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에 있어서 IT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철을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누구나 다 손에 잡고 있는 게 핸드폰입니다. 그렇다면 대화가 없는 그런 나라로 옛날 같은 우리나라가 정말 더불어 대화하고 더불어 함께 가는 소통이 가장 많아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그러한 나라가 됐는데 이제는 소외되고 대화가 없고 그다음에 왕따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이런 자살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것은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 이런 문제는 혹시 자살과 연계가 되지 않는지. 관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가난했지만 70년대, 60년대는 가족 간의 정이 있고 네. 친구 간의 따뜻함이 있었는데 요새는 뭐 학생들 사이에서나 혹은 뭐 가족 간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열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전라도 지역의 어떤 그 좀 경제적인 낙후성이나 강원도 지역의 낙후성은 뭐 큰 차이는 없을 텐데, 근데 노인 자살 문제는 강원도가 훨씬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라도 노인들은 왜 자살을 그렇게 다른 강원도에 비해서 적게 하느냐 했더니 만약에 A라는 거기도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노인들이 농촌에 많이 사는데 A라는 노인이 뭐 일하다가 아파서 못 나오면 A 노인이 해야 될 밭일을 말없이 B라는 이웃에 있는 B라는 노인이 가서 해주고 또 이렇게 음식 해주고 이런 식의 따뜻한 인간의 정이 전라도 특유의 정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자살 문제는 돈이나 경제만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특유의 정, 한국인 특유의 따뜻함 그것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사회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전라도하고 강원도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지형적인 환경적인 차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원도는 아무래도 산이 많고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나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전라도는 아무래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평야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조금 심사숙고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그 자살의 징후 문제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요새 이제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자살의 징조를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참 귀하게 여겼던 그런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일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 심각하다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징후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죽고 싶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네, 그죠? 그렇죠. 남녀노소 뭐 가리지 않고 쉽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해도 그냥 뭐 지나가는 그런 그냥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보니까 죽음이라는 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웠으니까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싶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쉽게 하지 않겠다. 친구들한테 그런 말 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니까 또 현실 고통의 어떤 해결책도 아니니까 그런 말을 더워서 죽겠다. 뭐 추워서 죽겠다. 그런 말을
피하는 어떤 그런 글을 자유 게시판에다 학생들 스스로 올리듯이 우리도 좀 언어적 표현을 조금 순화해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표현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미치겠다. 뭐 또는 뭐 너무 좋아서 죽겠다. 뭐 이런 얘기. 죽겠다는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뭐 죽고 싶어서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들린 사람들은 말이 씨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말을 조심해야겠죠. 예, 그러네요. 이제 자살은 또 어느 때는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좀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 마음의 여유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그 현대 사회는 속도전이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사회 디지털 사회는 속도전이고 디지털 문명이 이제 한국인의 정서에 맞아서 우리가 또 디지털 강대국이 됐긴 했지만 뭐 생활의 일부분은 이제 자동차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빠른 걸로 하지만 생활의 전부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그 마음의 여유나 좀 어떤 그 느리게 살기나 이런 것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고통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좀 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살다가 힘든 일은 누구나 겪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철학에서는 어떤 그 사바세계라는 말을 쓰는데 고통과 더불어 사는 세계입니다. 살기 힘들다 그러지만 뭐 10대는 10대대로 우리 50대는 50대대로 힘든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을 겪어 나가면서 이겨 나가면서 하는 것이 인생인 건데 힘든 일이면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디지털 시대에 더 성질이 급해지니까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는 불행한 사태가 이루어지는데 고통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걸 학생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영양소 같은 겁니다. 만약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를 않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누구나 고통은 당하는 것이고 왜 나만 힘드냐고 묻지 말고 누구나 다 힘든 거고 이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또 다른 어떤 그 편안함, 여유로움이 찾아올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결국 이제 주저앉는 것이고 항상 그 어려움은 자기가 한번 극복하지 못하면 그 어려움은 항상 평생 쫓아다닙니다. 죽음 위에도 쫓아다닙니다. 자살자가 삶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면 그 삶의 고통은 죽음의 세계에도 쫓아다닐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교수님이 이제 또 생사학 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강원도청과 함께 그 생명사랑 자살 예방 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생부터 노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5개의 연령층으로 나누어서 어떤 그 자살 예방이나 생명사랑이나 죽음 준비나 아름다운 마무리나 관련된 어떤 뭐 사례라든가 제가 준비한 거라든가 그런 것을 글로 써가지고 저희 생사학연구소에 제출하는 그런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중학생부터 노인분들, 뭐 90대 노인분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여간 이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자살에 관련된 문제 상당히 좀 다루기 어려운 그런 주제입니다만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아주 명쾌하게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살 문제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에. 나 혼자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 혼자만이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또한 우리 토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정말 아픔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다음에 우리가 희망을 낳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살이라는 문제 분명히 징후가 있습니다. 이 징후를 우리 모두가 살피고 또 다가가서 이야기 나누고 어떨 때는 아픈 사람 등 두들겨주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간다면 이 세상 분명히 자살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함께 더불어서 행복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한림대 오진탁 교수님과 함께 그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바로 자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